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면서 탄핵을 당하고 4년 8개월간을 워코를 치른 그런 대통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완벽한 어떤 그 직을 수행했던 것은 아닐지라도 탄핵의 명분을 줬던 그 내용, 그때 그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했던 이정미 헌법관이 얘기했던 그 이유, 그건 법리를 아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지요.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 그 다음에 경제 공동체다. 이제 뭐 이런 말,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로 틀린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여성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거, 그게 연금 문제, 그 다음에 그 노조 문제, 정말로 다른 대통령들이 겁이 나서 건들지 못했던 그런 아주 근본적인 대한민국 갖고 있는 병폐 4가지를 갖다가 고치려고 시도를 하다가 다음 차기를 노리는 그런 어떤 내심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로 깜도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그 같은 당의 60여 명의 배반자들, 그리고 그 배반자들하고 그 야당 야합을 해가지고 탄핵이 시켰던 거죠. 21대 국회의원들 참 바쁩니다. 바빠요. 검수안박 뭐 해가지고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신문에 미국에 중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많은 아주 곳에서 마약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예전에 뭐 중국에 아편 전쟁이 있었죠. 서양 사람들이 아편을 갖다가 중국에 공급을 하면서 중국인들이 그냥 아편에 취해서 있을 때 그때 중국이 망하는 길로 들어선 거죠. 아마 중국 전체적으로 중공이 지금 그런 계획에 해서 미국에다 마약을 재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 큰 범죄를 수사해야 되는 검찰의 힘을 갖다 완전히 약화시키는 그런 검수안박의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한동훈 장관이 뭐 여러 가지 예를 써가지고 약간의 그 방어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 몇 명의 그 방송인들이 연예인들이 마약을 해갖고 무척 많은 논란이 있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 21대 국회의원들 바쁘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지금 12월 2일 날 조선일보 사설에 총선령 억지 탄핵 일으키는 국정파란 이런 제목으로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민주당의 탄핵 표결 강행을 앞두고 사퇴했다.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간이다. 이 위원장 사퇴로 방통위원은 5명 중 1명만 남게 돼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2,300억 원 예산을 쓰는 중앙행정기관이 통째로 마비된 것이다. 탄핵은 공직자가 구체적인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 안에 이 위원장의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을 기재하지도 않았다. 이게 아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이런 내용은 신문의 사설보다는 방송에서도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하고 해야 국민들이 알 수가 있지, 이건 정말로 알 수가 없는 거죠. 무도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다. 심지어 검사들 탄핵 안에 쓴 내용을 복사해 붙였다. 즉 말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내용에 검사들 탄핵 안에 쓴 내용을 붙였다는 얘기죠. 이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란 사실은 민주당도 잘 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법률 위반 내용도 없고 실은 임명된 지 10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탄핵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 헌재에 가게 되면 기각될 것이라는 사실은 그 탄핵을 지금 발의하고 결정한 민주당도 안다는 얘기죠. 민주당 계산은 현재 판결이 내년 총선 때까지 나오기 힘든 만큼 그때까지 방통위를 마비시켜
현재 유리한 방송 구도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요즘 알겠지만 많은 경우 진짜 좀 경도돼 있죠. 방송들 내용이. 이 경우 연말로 예정된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등 주요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지고 가짜뉴스 단속도 어려워진다. 이 위원장 방통위 마비를 막기 위해 사퇴한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이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자신들 의도가 헝클어지자 이동관 위원장 사표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구했다. 참 이동관 위원장의 자리를 물러나라고 탄핵을 했으면서 이동관 위원장이 사표를 내니까 대통령한테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을 탄핵 발의를 해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은 헌재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3, 4개월 정도는 업무를 못 보죠. 완전히 식물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완전히 묶어버리려고 하는 얘기죠. 물러나라고 탄핵한다면서 막상 그만둔다니 물러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순전히 총선용 정략인 탄핵을 밀어붙여 이런 국정 파란을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탄핵을 이어하고 한 사람은 실제 탄핵했다. 전번에 이상민 행정안전장관이 탄핵돼가지고 5, 6개월 정도 업무를 못했었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됐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를 수상검사까지 탄핵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거의 전담하고 있는 지금 검사를 탄핵해버린 거죠. 탄핵 중독이란 말이 나올 만하다. 검사 탄핵은 역사상 2번째인데 그중 2번 다 민주당이 최근에 한 것이다. 민주당에선 대통령이 새 방통위원장을 지명하면 또 탄핵하겠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아무리 정치가 엉망이고 정쟁이 도를 넘었다고 해도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순전히 선거용 정략으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다.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건 아마 그냥 내용 자체를 한번 들으심으로써 어떤 내용인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붙여서 하나 사설 중에 하나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기록에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강제 북송 결단 결의안 기권한 의원들 중야만에 동조한 것. 국회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0월 항저의 아시안게임 끝나자마자 구금 중인 탈북 및 500명에서 600명을 기습 북송한 지 50일 만이다. 결의안은 이 같은 상황이 우려를 나타내면서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난민 인정 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체포, 구금, 강제 북송하는 것을 규탄했다. 국회가 여야를 초월해 중국의 야만적 행태를 한 목소리로 규탄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이 결의안은 정파적인 내용은 없고 이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자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는 것이다. 이에 반대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 정권과 중국 공산당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 표결 참석 의원 260명 중 253명이 찬성하고 7명이 기권을 했다. 민주당 김정호, 민영배, 백혜련, 신정훈 의원, 정의당 강인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그리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었다. 대부분이 노동, 인권, 운동 경력을 발판 삼아 정치에 입문했다. 강은미, 강성희 의원은 유사시 우리 주요 시설 타격을 모의한 통진당 출신이다. 북한을 대놓고 추종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의 기권은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했다는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국제법을 짓밟은 북한, 중국의 행태에 사실상 동조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한부 할머니들 인권을 이해한다더니 할머니들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미향 의원이 탈북 및 인권을 무시하는 행태와 다를 게 없다. 탈북자는 거의 대부분 굶주리다 못해 탈출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북송되면 가혹한 폭행, 고문, 구금을 당하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는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다. 국제법적으로도 엄연한 난민이고 중국도 난민 규약에 가입한 나라인데 중국은 이를 무시한다. 그런데 국내에서 약자들과의 연대, 사회적 약자를 대변, 약자의 인권 존중을 입법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짓밟은 중국 공산당의 야만적 행동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다. 나중에 민주당 백혜련 신종훈 의원은 전자투표 오류였다. 뒤늦게 결의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행이지만 비판에 쏟아지던 나중에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닌가. 중국의 강제 북송을 중단시키려면 국제사회와 연대해 중국이 야만 국가란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야 한다. 우리 국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중국의 야망적 행태를 규탄하면 아무리 중국 공산당이라 해도 이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전 정권 때 우리나라에서 살겠다고 내려왔던 북한인들을 두 사람을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여서 북한으로 넘겨줬죠. 그 사람들은 아마 바로 처형이 됐을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북한에서 굶주리다 못해 탈출해서 중국 이제 공안들한테 잡혔겠죠. 거기서 억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낸다는 얘기죠. 가서 뭐 구금되고 아마 여러 가지로 뭐 고문도 당하고 하고 심지어 이제 죽기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자, 이걸 중국에다가 이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갖다 채택을 하는데 여기에 기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까 제가 그 명단을 읽어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들어오면서 외쳤던 것이 인권을 얘기를 하고 노동인권, 뭐 그 다음에 노동자를 위한 어떤 활동, 막 이런 걸 얘기하고 그 경력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권을 했어요. 나머지는 아까 총선용 억제 탄핵을 일으키는 국정 파란. 근데 요 내용하고 같이 생각해서 우리가 과연 정치인들을 어떻게 보고 어떤 정치인들을 내년 4월에서는 우리가 정치인들로 다시 22대 국회로 들어가게 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하는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선일보의 사설인데요. 총선용 억지 탄핵을 일으키는 국정파란,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그 다음에 강제 북송 중단 결의안에 기권한 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지금 이 사설을 읽어 놓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하실 수도 있겠다. 물론 조회수가 거의였기 때문에 이건 뭐 지금 제 마음을 그냥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한 분이라도 보신다면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어떤 활동을 한다면은 이걸 참작해서 다시 우리 22대 국회로 보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